그래서 안구의 움직임들을 조율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공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뭐 중간공부터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극이 커지려면 부피가 작은 공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시각 자체가 그 타겟을 계속 따라가 주면서 안구가 상하좌우로 움직여지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타겟을 명확히 이제 머무를 수 있는 힘들이라든지 정확하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눈의 움직임으로만 어떤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는 거죠. 실제 어머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시선이 굉장히 분산이 되는 아이인데 우리 아이는 호기심이 짙습니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저도 뭐 다 품어주고 싶고 그런 어머님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시선의 분산으로 인해서 주의력이 짧게 끊기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자꾸 우리 아이는 호기심이 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은 활동을 해요. 그렇게 이제 다가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친구도 시선의 분산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공운동을 아주 잘해요. 물론 추적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받는 부분들이 아직 있죠. 보지 않고 잡는 것들도 있어요. 다만 그래도 지금 시선이 쫓아가지 못하지만 고개가, 그 전 단계인 고개가 움직여지면서 시추적을 하려고 하죠. 추후에는 시선만 가주길 이제 바라는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겠지만 결국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눈마주심도 많이 매끄러워졌고요. 분산이 없기 때문에 행동 자체의 반경이 산만하고 부잡스러워 보이지 않는 부분들,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고 스텝박스 위에 세워놓으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가 남들이 봤을 때 이 아이가 굉장히 큰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들부터 없애 나가야 되는 거지, 학습을 잘해서 사회성, 이거는 순서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저차원적인 네발달 피라미드의 기능들인 거죠. 그래서 운동도 요즘에 이제 처음에 크로스 스크롤도 시키면 같은 쪽으로 이제 올라와서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교차 패턴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기를 안 했었고요. 15개월 이후 보행을 했고, 그러니까 뇌량이라는 이런 우측대뇌와 좌측대뇌를 통합시켜주는 부분이 크로스크롤의 어떤 움직임이 덜 했기 때문에 잘 발달이 더디 됐을 거고, 그래서 잘 안 됐을 거고, 그래서 좋은 건 좋고 약한 건 약한 이 불균형적인 부분들을 계속 보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도 어머님들이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죠. 뭐 보행이 빨라도 좋지 않잖아요. 보행이 늦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모든 발달은 뭐 배밀이, 뒤집기, 대집기부터 잡고 뭐 기기, 서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빨리 걷는 것도 좋지 않지만 이 친구는 어떤 15개월 이후 보행이다 라면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성도 굉장히 저하돼 있었고 몸을 쓰는 것들은 다 조율이 안 됐어요. 코어 힘도 없었기 때문에 늘어지기 바빴고 잡아 끌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실랑이가 많았었고 이 친구는 그래도 수업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선택지를 주거나 게임처럼 이야기거리를, 스토리를 제공해주면 아주 좋아요. 예를 들면 이 바닥은 아주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있어. 여기 우리 발이 닿으면 발이 다 녹아 없어질지도 몰라 하고 여러 가지 스텝박스나 뭐 발판 같은 것들을 세팅을 해주고 절대 여기로 내려오지 않고 우리는 이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럼요. 그래서 지도자나 센터장들은 그러한 아이의 특징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수업 때 그런 것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도 힘들지 않고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요번에 이제 실제 있었던 건데 이모님도 가끔씩 오시거든요. 근데 아이가 통제된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만족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피드백 드릴 때는 뭐 네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어머니 오셨는데 이모가 수업하는 거 봤는데 역시 센터장은 센터장이더라.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 더 잘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모님이 오셔서 제가 전달 잘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좋아진 부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매일 있으니까 아이가 좋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열몇 단만을 계속 바라보면 사실 지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언어 억지도 되고 있고, 조용하게 그럼요. 예, 부정적인 표현들도 많이 줄었고, 물론 아직도 조금 교감시 흥분하면 좀 시동은 계속 걸어요. 시동은 걸지만 그 시동이 계속 꺼지는, 결국 우측대뇌의 기능들이 좋아지는 걸 통해서 자율신경계가 잘 조율이 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감정이나 행동 그리고 목소리를 조용히
할 수 있는 힘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공장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큰 소리를 냈던 친구가 여기는 조용히 해야죠 하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마 없어요. 예, 그거는 없었어요. 예. 아. 막 진짜 그리고 이마 때리는 것도 있었고 감각추구가 또 손뼉도 되게 많이 쳤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도 그거 하지 말라고 매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마 때리지 말라고? 아니요. 이것을 강제로 계속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감각이 행동이 소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형들이 다른 거를 네, 변형이 계속 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아프다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좀 심할 때는요 제가 뒤에서 어머님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피부를 맞대고 있고 신체를 같이 붙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안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여자아이들은 어렵죠. 시대가 시대인지라. 근데 이제 어머님이 저를 신뢰하시고 또 우리는 모니터에 이제 아이가 운동하는 모습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거려주면 또 그런 행동 안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손뼉 치는 거, 이마 때리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 표현 이런 부분들은요 할 거야 나 그래서 조금 불안한데 라는 느낌은 없어요.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전문가들이 이따가 뭔가 시동을 걸 건데 라는 느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엄마가 이 아이의 행동을 인정하는 데까지 대부분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 아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치료의 시작은 인정에서부터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근데 지금 이모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 봤을 때 엄마도 많이 지금 밝아지셨고 저번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정서가 조금 더 버텨줘야 아이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양약 복용을 지금 끊는 것도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인에게 자꾸 타인들이 시선을 줄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지금 거의 한 80% 이상 줄었고, 소리 내는 것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형이라든지 기호쓰기라든지 이런 실질적 협응을 하기 위해서 시청각실에서 책상을 놓고서는 뭐 글씨 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안구 움직임이 이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이제 물결을 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댐 테스트라고 하는 뭐 난독증 테스트 팀이 우리 안구 추적의 속도를 검사하는 댐 테스트를 돌렸을 때도 숫자를 좌에서로 5개씩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래 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줄이 이제 삐뚤삐뚤 그렇죠. 되는 그런 함정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책을 봐도 내용 파악을 물었을 때는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비해서 효과적인 어떤 피드백이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일반적인 발달이나 자폐 스펙트럼 떠나서 학습 때문에 오는 친구도 마찬가지죠. 아는 문제 반복적으로 틀리고 조금만 꼬아놓으면 다 무너지고 근데 지금 고개가 움직여지고 있어서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추후에는 시선만 조율이 되게끔 좀 만들면 본인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나를 지금 놀리는 건지 친구가 나를 위해 주는 건지 상대방의 의도를 비언어적으로 정확히 느끼려면 시선의 고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 작업부터 지금 계속 자극을 좀 주고 있고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아이가 아주 똑똑하고 학습을 잘하고 어쨌든 훌륭한 아이로 크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네. 어쨌든 부모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 아이를 언젠가는 케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적인 시점이 올 거고 그랬을 때 내 아이가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고 또는 피해받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들과 사리분별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거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부모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케어하지 못할 때 이 아이가 혼자서 자립해서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를 잡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18년 동안 해왔던 거고. 그래서 이 2명의 이 친구가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저도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친구처럼 발달 문제가 있으면서 거의 고등학교 졸업 때나 이제 성인 시기에 사회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면 막 부모님 울어요. 어머니 와서 막 산다고 우는데 정말 저도 막 눈물이 나요. 막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저도 감정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감정적으로 되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투영이 되는 거죠. 특히나 발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치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단순히
얘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그 증상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여러 기관이나 혹은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정확하게 그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문제를 그냥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맞는 명확한 해결책들을 네. 제공해 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EBM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요, Essential Basic Nutrition, 필수 기본 영양에 대한 부분들로 채워지는 6주 프로그램이고요. 강의 노트도 제공이 돼서 그 맞춤형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영양 이론 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그 6주 스텝에 맞춰서 차례차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대1 Q&A 세션이 있을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그 식단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주시게 되면 거기다 피드백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유익균 음료를 30팩을 드리고, 그리고 효소식품 한 팩이 같이 이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저도 뇌근육 연구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밸런스 브레인에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검사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알겠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뭐 감각통합치료센터에서도 그런 치료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밸런스 브레인은 뭐가 다른 건가요? 밸런스 브레인이 다른 이제 치료 센터들과 다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뇌발달 피라미드에 근거한 치료의 어떤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뇌발달 피라미드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저차원적인 어떤 발달부터 이제 고차원적으로 뇌의 기능들이 어렸을 때부터 순차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뇌가 발달하는 순서.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언어가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언어가 안 되는 이유를 대부분 어머님들은 이제 구강의 어떤 움직임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찾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예, 언어치료센터를 이제 다니시는 필요한 아이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언어가 되려면 일단은 코어에 힘이 있어야 되고요. 시선의 타겟팅, 눈맞춤이 잘 돼야 되고, 청각의 호명의 반응이 정확해야 된다고 이제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언어를, 그것이 수영이든 표현이든 화용 언어든 세련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밸런스 브레인은 뇌발달 피라미드에 근거한 처음부터 발달하는 이제 영역들이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밑에 단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그것이 시각, 청각이든 협응의 감각의 통합이든 이러한 부분들의 순서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이 타 기관과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뇌발달 피라미드를 봤을 때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쵸. 그 기저에 뭔가 이런 것들을 쌓아 나가면서 이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일으킨 것에 어떤 기저에 대한 원인들에 대한 것들을 고찰해서 그쵸. 그 부분들을 해결한다는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검진을 통해서 열매단이 맺히지 않는 이유들을 하윗단의 발달에 어떤 누락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각의 움직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청각의 호명이 없거나 감각이 굉장히 민감하거나 또는 굉장히 둔감하거나 크로스 코레를 보면 협응이 안 되거나 타이밍성을 조율을 못하거나 이러한 부분을 찾아서 빠진 블록들을 빨리빨리 채워줘야만 열매가 달콤하게 열리는데, 대부분 아직도 어머님들이 좋은 선택들을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순서에 맞지 않는 고차원적인 치료들을 먼저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눈맞춤이 안 되고 호명이 없는데 뭐 다른 어떤 인지 발달에 치료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 브레인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아이의 지금 기능적인 부분들이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그 저차원적인 발달 피라미드 영역들부터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캐치하고 거기에 채워줄 수 있는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 있게, 뿌리단이 흔들리는데 달콤한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죠. 그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발달은 여러 가지 것들의 치료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 안 하는 것보단 좋겠지만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순서가 어떤 치료인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순서를 그냥 막연하게 언어 안 되면 언어 치료, 인지 안 되면 인지 치료, 뭐 감통, 특수체육, maybe 여러 가지 치료들 다 있지만 결국은 내 아이가 지금 어떠한 기능, 운동 협응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시추적인 문제인 건지 청각의 작업의 문제인 건지 이러한 부분들의 순서들을 정확하게 좀 아시고 순서에 맞는 치료들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아이가 발전함에 있어서 순서에 맞지 않는 치료 어떤 계획을 잡으시면
아이는요 스펀지처럼 그걸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반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순서를 잘 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발달 피라미드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그 개념 자체가 사실 부모님들한테 많이 생소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가 안 된다면 언어 치료하는 게 당연한 거고, 사회성이 안 된다면 뭐 놀이 치료나 혹은 뭐 이런 행동이나 상동 행동 한다면 요새 대두되고 뭐 ABA 같은 치료들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적인 그런 치료들을 생각하시고 이걸 복합적으로 뭔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으시니까 그게 부모님들이 이런 개념 자체도 생소하고 그리고 개념 자체도 어렵고 그리고 단순한 접근, 피상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 때문에 밸런스 브레인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보시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그리고 뇌발달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밸런스 브레인은 자운의 불균형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논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측 대뇌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나타나는 운동 영역들, 사회성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많은데 대부분 기관에서는 좌측 대뇌의 어떤 기능들을 많이 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균형들이 잘 짜임새 있게 맞춰져야만 저는 뇌발달이 조금 더 저해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기관에서도 일단 뭐 운동 발달이 느리거나 뭐 기기가 빠르거나 혹은 느리거나 뭐 걷기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굉장히 모호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걸 측정을 해서 생후 초기의 아이들이 이 연령대에 그럼 기기를 얼마 정도 해야 하고 걷기를 얼마 정도 해야 되는 어떤 표준화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언어가 지연되는지 어떤 언어가 될 때 오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되는 뭐 인지 검사라든가 뭐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언어를 주축으로 하는 잔해 영역들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운의 발달 사실은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게 되니까 그쵸. 사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우측 대뇌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들을 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소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그냥 언어의 학습에 또는 국한되어 있는 뭐 어떤 잔해 기능들만 논하거나 그쪽 치료의 방향성만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 뇌의 기능들은 계속 불균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계속 해왔던 우리의 자극들은 좌측 대뇌, 우측 대뇌가 뇌량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잘 융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특화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크로스크롤의 움직임들을 박자에 맞춰서 많이 하는 이유들이 이제 그런 부분과 왼쪽 상지하지를 많이 움직여줘서 우측 대뇌의 대각으로 시냅스에 자극을 주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측 대뇌를 발달시키는 그렇죠. 그리고 회전 운동 통해서도 우측 대뇌를 발달시킬 수도 있고 그게 프로그램 전반에 다 녹아들어 있는 그렇죠. 거죠. 아이들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죠. 네네. 어떤 특정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이제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운동 협응이 좀 저하돼 있거나 학습 처리 속도가 늦거나 약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느린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좋아지겠지. 아빠도 그랬으니까 아빠도 그렇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 이제 맡기는 어머니들이 간혹 계신데 그런 아이들이 사실 운동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해와 대뇌는 운동과 학습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뭐 소장님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아직도 그것을 별개로 보시는 거죠. 운동 여봉이 서투르고 내 몸을 움직이는 것들이 어수룩한데 언어가 세련돼 운동성이 아주 세련돼 언변이 좋아 이런 사람은 없지요. 일반적으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지만 약간의 운동성과 사회성 또는 학습의 어떤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도 밸런스 브레인의 뇌기능 운동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들의 어떤 기능들을 회복시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어떤 기능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계속 해왔던 거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특별하게 문제가 도드라지는 않지만 얘를 봤을 때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그렇죠. 뭔가 좀 잘 안 돼. 뭔가 퍼즐이 잘 안 맞춰지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여겨지는 부모님들도 내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럼요. 이제 네. 그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 내원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전을 이해하시고 운동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 굉장히 어수룩한 부분이 있다. 이거는 내가 부모지만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의 선을 살짝 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 검사만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얘기를 나눠보면
그런 친구들은 뭐 6개월 정도 단발로 자극을 줘도 사실 그것이 자전거 탄 기억처럼 잘 유지가 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물론 증상이 도드라지 심한 친구들은 기간을 설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친구들이 6개월 정도 전후로 해서 좋아진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머니들 좀 많이 물으세요. 저 친구는 왜 오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돼 보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 이 아이의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기능적으로 많이 엉켜있는 정보 진행이 늦거나 뭔가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건 굉장히 느린데 리듬 타이밍성을 주면 동작이 굉장히 빠르게 나가는 양면성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보 처리는 늦지만 본인의 어떤 내재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급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서 실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고 그러한 기능들이 좋아질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능적인 부분들이 저하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시대 흐름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 그래서 약간의 경증의 어수룩한 부분들과 기능적인 부분들은 밸런스 운동 통해서 빨리 잡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그렇게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밸런스 브레인 부천 감정 센터장님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